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22번째 시간으로 일본 센고쿠 시대의 전개와 명체제의 동요, 그리고 조선 일본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일본에서 무로마치 막부를 건국하고 1392년 일본은 남북조 시대가 통일되었다고 배웠는데요. 이런 무로마치 막부도 8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마사 때 온인의 난을 계기로 급격히 흔들리게 됩니다. 당시 아시카가 요시마사는 오랫동안 자신의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다음 쇼군 자리를 자신의 동생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로 다음에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 버린 것입니다. 당시의 무가사회에서는 후계자가 되면 일족의 모든 지휘관과 영지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어서 상속권은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두 가문 간에는 이 상속권을 놓고 대립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당시 다이묘들을 포함한 일본의 유력 무사들이 모두 갈등에 휩싸임에 따라 결국 이 문제가 전국적인 규모의 내란으로 번져버린 것입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온인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 난은 무려 1467년부터 1477년까지 10년 동안이나 전개되었고, 상황이 이러다 보니 무로마치 막부의 수도 교토는 초토화되었고 쇼군의 힘도 급속도로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쇼군의 권위는 땅으로 추락하였고 일본은 120년간 센고쿠 시대, 한자로는 전국시대가 전개됩니다. 당시에는 워낙 전쟁이 빈번하였고 능력만 있으면 그 자리를 빼앗는 하극상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존 무로마치 시대의 지방 영주인 슈고 다이묘들도 자신의 영지에서 가신들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센고쿠 다이묘들은 바로 이런 시기에 등장한 인물들로서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지방의 다이묘가 된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막부나 조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조세를 거두고 군사력을 키워서 자신의 영지에서 하나의 왕이 되어 통치하게 됩니다. 이들은 약육강식의 시대에 편승해서 가신단을 이끌고 부국 강병에 주력했고 자신의 본거지에는 높은 성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포르투갈 등 서양 세력과 만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한편 당시 막부의 통제력 약화로 16세기 중반 이후 다시 후기 왜구가 출몰해서 명과 조선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나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영락제 사후 15, 16세기 외적들의 침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기존 명나라의 조공무역 체제는 점차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당시에는 북로 남외라고 해서 북쪽에는 몽골종의 침입, 남쪽에는 왜구의 침입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449년에는 토목보의 변이라고 해서 당시 명예 황제인 정통제가 직접 전쟁터에 나갔다가 몽골족의 한 부족인 오이라트족에게 포로로 잡히는 참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1550년에는 경술의 변이라고 해서 타타르족의 알탄칸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명나라 수도 북경을 포위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원이 망한 후에도 북방 몽골족의 침략과 위협은 계속된 셈입니다. 한편 남쪽 바다에서는 일본이 문제였는데요. 1523년에는 조공무역을 누가 하느냐를 두고 일본의 두 가문 간에 서로 다툼이 발생해서 명나라 닝보에서 명나라 관리가 살해되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파로 결국 1547년부터는 감합 무역도 중단되게 됩니다. 한편 무로마치 막부의 통제력 약화로 16세기 이후 후기 왜구가 다시 기승을 부리자 명은 척계광원 대장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왜구를 격퇴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그런 상황에서도 이젠 서양 세력까지 가세해서 밀무역이 계속되고 중국 상인들까지 해적화하자 1567년에 명나라 정부는 해금령 완화로 사무역을 허용해주고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왜구 문제는 임진 전쟁 전까지 명나라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명나라 후기는 국가가 안과 밖으로 흔들리는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이갑제의 붕괴로 사회 질서가 동요하고 밖으로는 몽골족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명나라 관리이던 장거정은 실권을 잡아 여러 개혁 정책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고성법이라 해서 관리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관료들은 더 이상 부정부패를 지르지 못하고 긴장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세금에서 빠져있는 토지를 찾는 데도 열중했고 1조 편법을 단행해서 당시의 복잡한 세금 체계를 지세와 정세로 통합하고
은으로 간편하게 납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장거정의 이러한 개혁 정책 때문에 후기 명나라는 많은 재정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장거정은 몽고족의 알탄칸을 순위왕으로 책봉하고 무역을 재개하는 등 완화 정책을 내세워 군사비를 절감하게 됩니다. 장거정의 이러한 개혁으로 명나라는 재정적인 면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었지만 장거정 사후에는 고성법 등이 폐지됨에 따라 명나라는 다시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한편 명나라 후기에는 신분제가 독려되고 상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당시 성리학은 이러한 변화된 사회 모습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당시 왕양명은 양명학을 창시해서 인간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심증리설을 강조합니다. 그는 지행합일과 치양지설 등을 강조하게 됐는데 당시의 지배층은 양명학을 국가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전기, 조선과 일본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문제는 대마도를 중심으로 한 왜구였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대마도를 중심으로 한 왜구들의 조선 해안가 약탈이 계속되자 세종 때는 이종무를 대장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대마도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조선은 완화 정책을 펼치기로 했는데요. 95%가 산지이고 먹을 것이 부족한 대마도의 특성상 언제든지 약탈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선 정부도 엄격한 통제만이 능사는 아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421년에는 울산, 부산, 창원 등 삼포를 개항하였고 1443년에는 개해 약조를 통해 일본과의 무역량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일본 상선은 개해 약조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삼포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자 조선 정부는 삼포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단속하고 세금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이에 당시 삼포를 중심으로 한 일본인들은 1510년 삼포회란을 일으켜서 조선에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이에 대해 삼포를 폐쇄하고 무역량을 감축하는 강경책으로 임했는데 이에 스시마 등지 일본인들은 다시 왜구로 돌변해서 1555년에는 을묘외변을 일으킵니다. 조선은 을묘외변을 계기로 비변사를 상설기구로 설치해서 변란에 대비하는 한편 임진전쟁 전까지 제한된 규모로 일본인들의 무역을 허용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일본 생고쿠 시대의 명체제의 동료, 조선전기, 조선, 일본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16세기 동아시아는 임진전쟁, 병자전쟁 이전의 시대로서 이 시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빼놓지 말고 열심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원인에 나는 계기로 일본의 변화 모습과 15, 16세기 명나라의 조공무역 체제가 흔들리는 과정 잘 기억해 두고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